2012년도? 네, 사실 네. 이때는 해외 직구가 이렇게 네. 열광적이고 열풍적일 때가 아니고요. 맞아요. 그리고, 네, 이때는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 스토어팜 이것도 없었습니다. 샵 어. N이라는 스토어팜 전 그 플랫폼이 있었고 네. 좀 뭔가 지금 뭐 어수선 아무것도 몰랐을 때요. 그러니까 그냥 한번 만들어보고 네. 싶었어요. 그래서 혼자 독학해가지고 이 네. 사업을 시작을 했죠. 아, 도움 없이 그냥 대표님 혼자. 그때는 교육이 없었습니다. 아, 진짜. 네, 그럼 막 없었어요. 자료조사 이런 것도 엄청나게 하셨겠어요. 아, 저는 네. 배대지라는 개념을 이해하는데 일주일 걸렸어요. 그러면 배대지 얘기가 나와서 이제 조금 여쭤보고 네. 싶은 게 네. 아마 지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그 개념을 조금 모르실 거예요. 배대지 개념을. 네. 조금 맞아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게 배대지. 이제 네. 저희가 해외 구매 대행 사업하면 연관되는 키워드가 딱 두 가지인데요. 두 가지, 첫 네. 번째가 해외 직구고요. 두 번째가 배대지예요. 음. 해외 직구는 해외에서 내가 직접 물건을 사서 네. 배송업체를 통해서 직접 받는 형태고요. 그 배송업체가 흔히 말하는 여기서 이제 배대지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그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해서 네. 한국 주소로 직접 배송을 해주는 업체도 있지만 해주지 않는 업체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물류업체들이 네. 미국 또는 유럽 또는 중국 또는 일본에 네. 물류회사를 세워가지고 네. 한국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배송업체를 거기다가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아. 그쪽으로 물건을 보내서 네. 저희가 직접 받는 거죠. 아. 그래서 저희는 항상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배대지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배대지가 제가 봤을 때는 좀 핵심 포인트인 것 같기도 해요, 대표님. 네네.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런 질문하기 좀 그런데 좋은 배대지 그거를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게 있을까요? 배대지는 사실 네. 이제 가격적인 부분이 메리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분들이 사용하는 배대지를 찾아주셔야 되고 네. 개인들이 사용하는 배대지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아. 단가 자체가 다를 거예요. 어. 네,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네. 일단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은 일단 그래도 아이템을 먼저 정해놓는 게 좋겠죠. 배대지는 네. 일단 아이템 공부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쇼핑몰 만들어서 상품 등록하고 네. 주문 들어왔을 때 그때 네. 찾아보셔도 됩니다. 아, 천천히 충분히 일단, 많이 네. 있으니까. 네. 네. 그러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이템들에 네, 아이템. 대해서 이런 시장 조사나 아니면 자료 조사 같은 것들 맞아요. 많이 하고 네. 배대지는 후에 천천히 네. 알아봐도 된다. 네. 매출 나오고. 매출 나오고.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좀 이렇게 해외 구매에 대한 쇼핑몰을 선택해서 대표님이 직접 창업하게 계시게 된 계기에 네. 대해서 제가 좀 여쭤봤고요. 네. 그 좀 궁금한 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대표님께서 거의 그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의 초기에서 네. 많이 시작을 하셨는데 네. 그때부터 지금 편업에서 직접 네. 하시기까지의 네. 그런 운영 스토리들 좀 뭐 위기 사항이 있었던가 아니면은 뭐 조금 초보 창업자분들께서 이러한 것들은 조금 고려를 하고 사업을 운영하셔야겠다. 전반적인 좀 스토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네. 저 같은 경우는 단일 브랜드로 시작을 했어요. 아베크롬빌 팔기 위해서 해외 구매대행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네. 지금까지 한 이제 9년 동안 사업을 해오면서 좀 느낀 거는 네. 절대 한 브랜드로 살아남을 수는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한 아이템으로 절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트렌드는 계속 바뀌고 네. 계절도 바뀌고 네. 그리고 고객들의 입맛도 계속해서 바뀔 겁니다. 그럼 네. 그거에 맞춰서 상품을 제때 바꿔가면서 공급해주는 그런 셀러가 돼야만 네. 무조건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사실 이 사업하면서 저는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래서 사기도 많이 당해보고 네. 돈도 많이 날려보고 뭐 이랬던 케이스가 있는데 네. 일단 이 구매 대행 쪽으로 사업을 해서 시작을 하신다면 네. 한쪽 길만 가시는 게 좋습니다. 온라인 창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조금 어떤 방향이 생기냐면 네. 본인이 열심히 사업하다가 네. 다른 온라인 쪽에서 돈을 더 많이 번대 이런 얘기를 듣고 자기의 사업 방향을 약간 바꿔버려요. 저도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 또 거기서 아무것도 안 되다가 원래 내가 하던 길로 돌아와요. 그래서 제 스토리상에서 힘들었던 거는 네. 결국에는 한 길만 갔으면 괜찮은데 여러 길로 빠지려고 하다 보니까 네. 실패했던 케이스가 조금 있어요. 어떤 케이스가 있었을까요? 예를 들면 구매 대행 사업만 해야 되는데 뭐 플랫폼 사업에 도전을 한다는 뭔가 뭐 엄청난 꿈을 가지고 나도 쿠팡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 일단 안 되지. 그래도 뭐 그런 것들은 충분히 누구나 다 생각은 할 수, 안 되더라고요.
많이 안 되신다. 네. 약간 힘듭니다. 손이 이제 네, 모아서 그 생각만 하면 마음이 아파가지고. 네. 그러면 제가 좀 궁금한 게 대표님 네. 처음에 시작하시게 된 브랜드가 아베크롬비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도 네. 얼핏 지금 오래전에 생각이 드는 게 한때 그 아베크롬비가 굉장히 유행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뭐 갭, 맞아요. 뭐 아메리칸 이글 맞아요. 이런 거 맞아요. 브랜드가 맞아요. 네. 어떻게 그런 좀 브랜드들이 캐치해낼 수 있었는지. 네. 사실 네. 이 팁은 네. 정말 우리 굿셀러 TV에서 이제 오. 얘기해주는 가장 제가 네. 강력한 팁이라고 오, 생각하는데 네네네. 일단 브랜드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어도 됩니다. 아, 아무런 관심이 없어도 되고 네. 그냥 저는 이렇게 좀 표현을 과하게 하면 온라인 시장에서 돈 냄새를 맡으셔야 돼요. 돈 냄새. 그러면은 저 같으면은 지금 네.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네. 쇼핑 카테고리를 눌러서 네. 쇼핑 카테고리에 카테고리별 의류, 신발, 가방, 모자, 뷰티, 전자제품, 먹거리 네. 그 카테고리를 눌러서 네. 거기서 잘 팔고 있는 셀러가 누구고 상품이 뭐고 리뷰가 얼마나 붙어 있고 가격대가 어떤 건지 네. 그런 것들을 싹 조사하다 보면 네. 어떤 브랜드가 잘 팔리고 어떤 상품이 잘 팔리고 네. 어떤 컬러가 잘 팔리고 어떤 사이즈가 제일 많이 빠지고 어느 가격대가 잘 팔리는지 이런 데이터 조사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품들 위주로 내가 공급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소싱처를 찾아내면 훨씬 더 좋은 시장 조사가 되겠죠. 이게 엄청난 팁이 될 겁니다. 그래서 네. 브랜드 모르셔도 돼요. 내가 브랜드랑 관심 없는데 해외 구매 대행사가 될 수 있을까? 필요 없습니다. 브랜드에 대해서 오히려 더 몰라도 된다. 네, 몰라도 돼요. 근데 네. 알면 당연히 도움이 되죠. 네, 알면 도움이 네. 되는데 네. 네, 모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찾아내기 위해서 그런 시장의 흐름 같은 거 맞아요. 네. 우리가 그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네이버에서 네이버 쇼핑 클릭만 하면은 바로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검색하면 해외라고 이렇게 또 제품 옆에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죠? 그런 제품들 위주로 좀 보면 될까요? 네. 해외 구매 대행 쪽으로 하실 거면은 네. 그런 제품들 위주로 보시면 되고 아니면 이제 국내에서 또 잘 파는 셀러들도 있을 거예요. 그 해외 구매 대행 업체 말고 네. 그런 시장 조사도 똑같습니다. 네. 어쨌든 온라인으로 창업을 희망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온라인에서 누가 얼마만큼 물건을 잘 팔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시장 조사를 하실 필요가 있겠죠. 시장 조사. 네. 그치. 굉장히 중요한 네.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저도 해외구매 대행 시작하면은 그냥 이거 내가 나이키를 좋아한다. 네. 그러면은 뭐 나이키 신발 요새 뭐 예쁜 거 그냥. 예쁜 거 그냥 팔고 이럴 것 같거든요. 네. 그게 아니군요. 아니에요.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항상 사업의 시작은 본인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에서 지금 좋아하는 데이터를 뽑아내셔야 돼요. 사람들이 그 유행을 타자는 또 브랜드가 유행 타죠. 그죠. 그게 매일 바뀔 수도 있고 매주 매달을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래 주기별로 이게 조금 다르군요. 네. 저는 처음 들었네요. 그런 식으로 시장 조사가 먼저 선행이 돼야지 큰 그림이 잡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뭐 내가 좋아하고 괜찮은 제품 판매하는 게 아니라 사업적인 좀 면으로 봐야겠네. 아까 돈 냄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과한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요, 좋습니다. 저 그런 표현 좋아하거든요. 근데 온라인 시장에서 얼마나 돈을 벌고 있는지를 그렇죠. 좀 많이 봐야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내가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돼요. 사실 뭐 사업을 시작하시는 게 돈 벌려고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얘기예요. 온라인 창업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본인이 이걸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매출, 즉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럼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 셀러들이 있는지 그거 먼저 찾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관심 없는 분야도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를 벌고 있는지. 왜 이 제품이 이렇게 많이 팔렸을까? 나는 왜 이걸 공급을 못할까? 그럼 이 소싱처가 어디 있을까? 이것도 단가가 맞겠네. 그럼 나도 한번 공급을 해볼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많아져야 되고 반복돼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템 소싱 능력이 좋아지실 거예요. 그렇군요. 저는 여튼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도 많이 봤어요. 제가 언제 대표님하고 얘기를 나눈다길래 제가 또 모르면 안 되니까 해구매 대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유튜브 채널들을 좀 많이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물론 대표님 것도 제가 어제 정주행 다 했습니다. 정주행 다 했는데 그 컨텐츠들을 보면은 해외 구매 대행 사업으로 뭐 월 200만 원 부수입 만들기, 뭐 부업하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누구나 오늘 내가 이걸 시작하면은 뭐 하루에 3-4시간만 투자해도 그냥 한 달에 뭐 200 번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면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대표님께서 표정이 많이 안 좋으신데 생각하시는지. 아, 네. 네. 일단 제가 조금 좀 세게 말씀을 드려도 네.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네. 아니,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얘기 요새 막 나오는 게 유튜브 어그로 끌라고 3개월 만에 스마트 스토어 매출 7,500만 원 만들게 뭐 네. 5천만 원 만들었다. 그게 지속 가능한 사업인지를 보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그 스마트 스토어 하단에 가보면요 사업자 등록번호 연도가 나올 거예요. 그럼 2019년에 사업하고 2018년에 사업한 셀러들이 지금 그걸 가지고 유튜브를 해가지고 내가 돈 이만큼 벌었다 자랑하는데 그분들이 5년 동안 살아남을지 7년 동안 살아남을지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당장 내일 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분들도 무언가 노력을 했는데 잠깐 돈을 번 데이터를 가지고 영상을 찍은 거예요. 절대 쉽게 돈 버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지 않는 키워드가 하나 있어요. 네, 뭘까요? 디지털 노마드라는 걸 저는 안 믿어요. 디지털 하루에 2시간 일해서 200만 원 벌기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쵸. 그렇게 하면 다 창업하죠. 그리고 다 잘 돼야 되는데. 네. 그게 당장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진드컨이 6개월 아니면 1년 동안 시간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온라인 창업해서 해외 구매 대행도 마찬가지고 3개월, 6개월, 네, 무조건 6개월은 버티고 넘기셔야 됩니다. 6개월. 근데 6개월 안에 내가 큰 수익을 내야 돼요. 엄청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이러면 스트레스 받아서 이상 못 하실 거예요. 멘탈 관리가 잘 안 되시겠죠? 네, 안 돼요. 멘탈이 항상 문제죠. 이제 엇나가고 나가고 가던 길 갔다 또 다른 데 세고 이렇게 많이 하죠. 제가 그랬어요. 저도 아픈 기억. 그래서 멘탈도 잡아야 되고 너무 그런 말들 현혹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되게 진득하니 오래 가야 됩니다. 그 내용들보다는 본인이 공부해보고 본인 내용들을 준비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돼요. 어떻게 보면 사업 초기에 조금 기본기라고 하면은 기본기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시장 조사하고 네네. 이게 좀 팔릴까 하는 이런 아이템들 많이 보고 네. 그리고 그 소싱처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고 이런 것들이 계속 되다 보면은 이제 소싱의 방법들이 눈에 보이고 시장에서 잘 팔리는 데이터가 보일 거예요. 그럼 이거에 대한 공부만 하셔야 돼요. 자꾸 유튜브에서 스마트 스토어 방문자 수 1,000명 얘기 3천만 원 벌었어. 막 이래 난리 나잖아요. 막 인트로 막 이러고 있고 이런 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죠. 사실 그리고 그런 컨텐츠를 봐도 별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네, 그분들 하신 얘기 보면은 운이 사실 그죠. 그러니까 운이 좋아서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아서 잘 된 건데 그거 약간 너무 이렇게 과대하게 해석을 하는 그런 게 맞아요. 네, 맞습니다. 진짜 본인을 믿으셔야 돼요. 그런 내용들은 도움이 안 될 겁니다. 내가 실력을 쌓는 게 중요한 그럼요. 거죠. 차근차근 이렇게 단계를 밟아 오시는 게 맞아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쭤보고 싶은 게 네네네. 그런 해외 구매된 시장 같은 게 많이 있잖아요. 나라별로 아까 처음에도 말씀하셨지만 미국도 있고 유럽도 있고 뭐 중국도 있고 이런 시장들이 있을 텐데 좀 그런 그 나라별 시장 규모나 뭐 장단점이라고 하면 장단점이라고 할까? 그런 특징 같은 거에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지. 먼저 미국부터 중국부터 그러면 해외 구매 대행 시장이 딱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가 미국이고 두 번째가 중국이고 세 번째가 유럽이에요. 일단 제가 아까 그 해외 직구 시장 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3조 5천억 정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직구 시장 3조 5천억 중에 가장 포션을 많이 차지하는 나라는 어딜까요? 제가 알기로는 중국? 그 다음에 유럽, 뭐 미국 이렇게 중국이 가장 크다. 49%가 미국입니다. 일단 시장 포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49%가 미국이고 2위가 당연히 어디죠 그러면? 중국. 유럽입니다. 유럽이 23%예요. 그리고 중국이 18%입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 포션을 보면 미국과 유럽 구매 대행 시장이 굉장히 포션이 큰 거예요. 이 두 개 합이 70%가 넘어요. 70%요? 네, 굉장히 큰 거예요. 중국은 18%밖에 안 돼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셔야 될 게 있어요. 2019년에 가장 성장률이 큰 시장은 어디일까요? 미국과 중국과 유럽 중에. 미국? 미국은 이미 포션이 너무 커서 성장률이 진짜 조금뿐이 안 돼요. 둔화됐군요. 어딜까요? 유럽입니다. 유럽? 좀 생각한 거랑 다르네요. 달라요. 근데 이게 또 다 중국 구매 대행이 대세라고 갑자기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 통계청 자료랑 관세청 자료를 보셔야 돼요.
유럽이 38% 성장했고요. 중국은 27% 성장했습니다. 그럼 유럽이 제일 많이 성장했거든요. 네. 그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지금 유럽 구매 대행이 대세예요. 유럽. 2020년에는 유럽 구매 대행을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성장률이 더 많이 커질 것 같아요. 그러면 나라별로 본다면 네. 미국과 유럽이라는 나라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네네. 유럽의 성장세가 무서운데 네. 유럽은 약간 트렌디한 감성이 있는 브랜드들이 잘 팔려요. 그 중에 우리나라에 입고가 되지 않는 제품들이 너무 많아요. 네, 유럽에만 있는 제품들에. 그럼 그런 아이템을 소싱해서 물건을 가져다 판매하면 잘 팔리겠죠. 왜? 유럽에만 있는 나이키는 나이키 코리아가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럼 유럽에 있는 해외 직구, 해외 구매 대행 업체를 통해서만 물건을 사야 됩니다. 거기서만 판매하는 제품 따로 있군요. 네, 맞아요. 유럽에만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네. 구매 대행 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걸 직접 가서 사기가 힘드니까 네. 그 소비자분들이. 네, 이게 유럽 구매 대행 사업의 핵심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유럽엔 있지만 네. 우리나라에 없는 제품들. 없는 제품을 네, 가져다 판매하는 거. 네, 이게 유럽 구매 대행의 핵심이고 네. 이걸로 엄청나게 더 성장할 거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네. 미국이란 나라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네. 미국은 약간 보급형 제품, 아울렛형 제품들이 많아서 저가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약간 우리나라랑 겹칠 수가 있어요. 겹칠 수는 있는데 근데 그런 거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겹치는 것보다는 미국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단가가 훨씬 더 낮습니다. 우리나라가 훨씬 더 공급 원가가 비싸고 그래서 그걸로 승부를 봐야 돼요. 미국 시장은. 브랜드를 가져와서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네, 미국에는 가격대가 훨씬 더 낮아서 저희가 물건을 가져와서 물건을 마진을 붙여서 판매하면 판매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중국 쪽으로 말씀드리면 네. 잘 모르겠습니다. 예, 네. 중국 고등아카데미 교육이 있습니다. 네. 나중에 들으세요. 중국 네. 구매대행은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저는 그런 거 잘 말씀을 못 드려요. 네. 중국 구매대행은 어려워요. 네. 예를 들면 저는 브랜드를 파는 셀러예요. 유럽에 있는 브랜드와 네. 미국에 있는 브랜드를 가져다 판매하는 셀러. 근데 중국은 비브랜드 쪽이거든요. 그렇죠. 생활용품 이런 게 그래서 많으니까. 아직은 이쪽은 진행을 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미국과 유럽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뭐 그런 범위로 봤을 때 미국, 중국이 가장 범위가 넓으니까 맞아요. 거기서 시작한 게 맞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미국 시장에서는 이제 그 마진을 생각해서 좀 최저가에 맞게. 근데 모든 상품은 항상 이제 시장 가격에 맞춰서만 하시면 돼요. 근데 그 가격 맞추는 게 어렵겠죠. 그렇게. 그럼 정작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유럽 시장. 네, 유럽. 유럽을 눈여겨 보셔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한번 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